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응력 키우기입니다. 대응력. 삶이라는 것은요, 현재의 삶이라는 것은 현재의 내 몸, 그리고 내 마음, 그걸 합쳐서 이제 제가 내 몸,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 또는 어떤 상황. 그러니까 그걸 합쳐서 상황, 환경. 내 몸만과 상황, 환경의 상호작용이죠. 이게 이제 사실 현재의 삶입니다. 그런데 상황, 환경에 내가 대응을 하려면은 힘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힘을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기력, 또 하나는 대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력은 내가 일상을 수행하는 힘입니다. 그냥 보통의 일상을 수행하는 힘이고요. 대응력은 그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비일상적인 것, 뭐 특별한 상황, 특별한 요구, 아니면은 시련, 위기 이런 것들이 닥쳤을 때 내가 그것을 대응하는 능력, 이것을 대응력이라고 하죠. 기력이 만약에 적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력이 적으면은 내가 일상을 하는 게 힘들겠죠. 일상에도 그냥 보통 일상을 하는데 나는 그것도 참 수행하기가 힘들어요. 힘도 들고 여유가 없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력이 많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반대로. 네. 그러니까 일상 수행하는 데는 뭐 룰루랄라죠. 여유도 있고 룰루랄라하고 뭐 일상이 남으니까 기력이 남으니까 다른 걸 추구하기도 하고. 그 기력이 보통이다. 그러면 그냥 보통 일상만 처리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응력은 어떨까요? 일상이 아니고 비일상, 즉 시련이 왔다든지 이럴 때 내가 대응력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또는 적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차이가 나죠. 만약에 내가 닥친 시련 또는 위기 또는 이런 비일상보다 내 대응력이 적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몸과 마음, 몸 또는 마음에 손상이 옵니다. 그리고 그 손상이 일어날 때 나한테 고통이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뭐가 돼요? 상처가 됩니다. 몸의 상처가 되든 아니면은 마음의 상처가 되든. 그 반대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대응력이 커요. 나한테 비일상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시련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대응력이 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그거가 다가왔다고 하더라도 여유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쯤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통이 아니고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게 상처가 아니고 경험이 되는 거죠. 경험이 되면 될수록 내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지죠. 그게 대응력이 커지기도 하고 뭐 다른 능력이 커지기도 하고, 이것을 바로 대응력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한다면 뭐라고 하면 적절하냐면은 맷집이라고 하면 적절할 것 같아요. 맷집. 네, 그러니까 맷집이라는 것은 내가 막 얻어 터지는데도 끄떡없다. 이게 맷집 아니겠어요? 대응력이 똑같은 겁니다. 막 얻어 터지고 뭐가 닥쳐오는데도 나는 그것을 잘 견딜 뿐만 아니라 그게 즐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경험이 되기도 하고, 이게 바로 대응력입니다. 이 어떤 비일상이 시련 또는 위기가 상처가 되느냐 아니면 경험이 되느냐는 이 비일상, 즉 상황 환경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 얼마나 심각하냐 여기에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내 대응력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크면은 경험, 작으면은 상처가 됩니다. 상황 환경이 내 맘대로 되는 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 대응력은요, 내 맘대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대응력을 키우기 전에 거꾸로 대응력이 약한 원인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대응력이 약한 원인, 금방 짐작되시죠? 과보호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클 때 부모가 다 대신해 준다든지 남이 대신해 주잖아요. 과보호가 되면 내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또는 비일상이 닥쳤을 때 그것을 대응하는 능력을 키울 수가 없겠죠.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때니까. 그러니까 과보호가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요, 예민한 몸맘입니다. 네, 그래서 예민한 사람들이 같은 상황 환경에 대해서 더 크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반대로 대응력이 약하게 되죠. 세 번째 원인은요, 과보호의 다른 측면인데요, 그게 의존입니다. 의존. 내가 의존하잖아요. 의존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말을 잘합니다. 어쩔 수 없다. 내가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한테 의존하거나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또는 지도자가 할 일이야, 아니면은 남이 할 일이야, 아니면 신이 할 일이야. 이게 이제 의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존하면은 대응력을 키울 수가 없겠죠. 네 번째 이유는
문제시라는 겁니다. 문제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문제죠. 문제를 무시하면은 안 되겠죠. 근데 더 흔히 일어나는 일은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이만큼의 문제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문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시를 하면은 내가 훨씬 더 이 문제시 때문에요. 많은 기력을 소모하게 돼요. 네, 소모하게 되니까 힘이 더 빠지죠. 힘이 더 빠지니까 그게 나한테 더 크게 다가와요. 더 크게 다가오는 자체가 바로 그 자체가 실현이 되고 위기가 되는 거죠. 사실 문제 자체는 그렇게 실현과 위기가 아니었는데 내가 문제시함으로써 더 큰 문제가 되고 그게 실현과 위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비문제시라면은요, 더 큰 문제인데도 사실은 더 작은 문제가 되죠. 다섯 번째 이유를 들어볼까요? 그거는 회피라는 겁니다. 회피. 회피는 어떨 때 합니까? 내가 그게 싫거나, 내가 그게 두렵거나, 세 번째가 걱정하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회피를 하게 되죠. 회피를 하면 할수록 대응력은 작아지게 됩니다. 자, 이제 대응력이 약한 원인을 아셨으니 대응력 키우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대응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키우면 키울수록, 내가 어떤 비일상도 나한테 경험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 결과로 나는 더 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자, 대응력 키우기. 모든 훈련은요, 내 몸맘 회복 훈련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 몸맘 회복 훈련. 이제는 귀가 따갑게 들으셨죠? 첫 번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두 번째,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뭐가 됐든 하루 10% 남기기. 여기까지가 아주 기본적인 내 몸맘 회복 훈련입니다. 이걸 하면서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또 둔감 훈련입니다. 네, 그래서 예민한 몸맘이 내가 원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둔감 훈련은 그 어떤 상황에서 내가 예민할 때 그 반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일부러 져주기, 일부러 지저분하게 살아보기, 일부러 욕먹기, 일부러 늦게 가서 무한한 당하기, 일부러 화내기, 일부러 할 말 다 하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연습을 해서 예민한 몸맘을 둔감하게 바꾸는 거죠. 세 번째 훈련은요, 당연히 비문제시입니다. 비문제시를 하면은 큰 문제도 작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 비문제시라는 것, 거꾸로 문제시, 비문제시는요, 상황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 환경을 보는 내 관점을 바꾸는 거죠. 네. 그러니까 문제시라는 관점을 갖는 것 또는 비문제시라는 관점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시라는 관점을 갖는 분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뭐겠어요? 자꾸, 그거는 별 문제 아니네. 예. 그러다 보면은 자꾸 이게 걱정이 되죠. 내가 무시하게 되지 않을까. 근데 해보세요. 네, 실제로 아무리 해도요, 무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시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비문제를 해봐야 그래야 이제 문제에 가깝게 접근이 되는 거죠. 비문제시를 하는 쉬운 방법이요, 이런 방법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쉽게 하기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질문을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하지? 네, 이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질문만 하면은요, 처음엔 막막해도 답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거 자체가 비문제시가 됩니다. 자, 네 번째는요, 당연히 뭘 하더라도 내가 하기입니다.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나는 혼자 할 수가 없으니 남하고 같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자꾸 하면은 나가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하겠다라고 해야 이게 대응력을 키우게 됩니다.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법에는 당연히 의존하지 않고 하는 거죠. 내가 하는 방법에는 나 혼자 하기. 그런데 같이 하기, 이 같이 하기도요, 같이는 하더라도 내가 의존하지 않고 같이 하는 거거든요. 나는 나대로 하고 남은 남대로 하고 서로 협력해서 하는 거죠. 자, 고담 훈련은요, 비일상을 싫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기입니다. 이것도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떤 사고가 이렇게 보도가 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든지, 저거 너무 싫어한다든지, 걱정한다든지, 이걸 반대로 하시라는 겁니다. 또, 이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환경 위험들이 다가오잖아요. 그럴 때 나는 피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거 당연히 있을 거야. 사실은요, 역사를 보면은요, 과거에는 더 심했었고, 미래에 더 심한 그런 사고와 재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그걸 갖다가 자꾸 내가 더 걱정하고 힘들어하면은 그게 내 대응력을 떨어뜨리죠. 그 반대로 하는 게 대응력 키우기 훈련입니다. 자, 이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하나는 비일상을요, 직접 경험해보기입니다. 비일상 직접 경험해보기. 쉽게 할 수 있는 비일상이 뭐냐면은 처음 해보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늘 익숙한 거는 이건 일상이 되지 비일상이 아니잖아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를 자꾸 해보라는 거죠. 아, 난 이게 처음이야, 이게 처음이야. 이걸 하면 할수록 내 대응력이 키워집니다. 아, 대표적인 게요. 뭐 새로운 장소 가보기, 새로운 사람 만나기, 일부러 추위 겪어보기, 일부러 더위 겪어보기. 뭐 흔히 생각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내가 안 해본 것들을 자꾸 해보는 거죠. 아, 이렇게 이제 내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게 있는가 하면은 도저히 직접 해볼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접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무슨 전쟁, 큰 재난, 이런 것들은 내가 실제로 겪은 다음에는 굉장히 늦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간접 경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접 경험을 어떻게 하느냐? 뭐 영화를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책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다큐멘터리 같은 TV 프로그램을 볼 수도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재미로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경험 삼아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한테 어떻게 느낌이 들어올까? 내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를 생각해 가면서 그거를 보는 거죠. 이게 바로 간접 경험입니다. 남의 경험을 직접 들어보는 것도 좋은 간접 경험입니다. 그걸 실제로 겪었던 사람이 뭐 사고를 당했다든지 재난을 겪었다든지 아니면 전쟁에 참여했다든지 이걸 직접 들어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그 상황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를 내가 도상으로 머릿속에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늘 상황 환경에 어쩔 수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대응력을 키워서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도 그것을 즐기고 경험을 쌓아보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